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귀한 저자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의 저자 우리 박은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 32년차 근무하고 있고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 출간했고요. 올해 3월에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초등 32년의 경력의 선생님을 모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네요. 네, 여기서 지금 네, 아우라가. 아닙니다. 네, 22살 같아요. 와,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과 네네. 함께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또 빠르게.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 또 작가님의 책 너무 좋은 따끈따끈한 3월에 나왔죠. 네, 노란 병아리. 따끈따끈합니다. 네, 진짜 노란 병아리 같아요. 네. 이 책에 정말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이렇게 제가 전작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 책을 이렇게 냈는데, 10분 동안, 네. 10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이론과 방법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있는 동안 또한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되었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독자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독서, 이번에는 글쓰기 관련 책인데 네네. 이 독서와 글쓰기를 계속 강조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32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장 좋은 게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이제 연수를 듣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최고의 해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 그리고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독서와 글쓰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책을 이렇게 잘 읽고 잘 쓰는 애들은 그런 아주 숙련된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자신들의 이제 삶을 돌아보기에 굉장히 어른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좀 삶을 가꾸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굉장히 삶에 좀 긍지를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과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작가님이 말한 자기 삶을 좀 알아가고 긍지를 갖는 걸 30 넘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박은주 작가님을 만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런 거를 연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6살에 시작해서 기대가 너무 돼요. 네, 네, 저는 40대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런 글쓰기 습관을 잡는 게 정말 이 최적의 시기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초등 시기부터 최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글쓰기 습관하면 좀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학교 가면 잘 쓸 거야. 초등 고학년이면 당연히 잘 쓰겠지. 이렇게 하는데 독서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듯이 이 글쓰기도 훈련으로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에 의하면 네. 그때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네. 근면감, 어. 그러니까 근면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아. 갖게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막 그만큼 열정도 있고 네.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막 뭐 그렇게 좀 지적 호기심도 많은 아이들에게 그때 이런 글쓰기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면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가고 또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지와 아이들의 그런 이런 이렇게 사회성과 이런 생활 태도 또 교육 관계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습관이 잘 된 애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공부도 잘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스스로 크게 하는 영양제다. 그렇게 야.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결정적인 언어 습득 시기가 있듯이 글쓰기도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언어 능력 발달이 이렇게 완성되는 시기에 글쓰기도 이렇게 네.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글쓰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네. 우리 그 초등학교 학년별로 네네네. 이렇게 혹시 단계가 혹시 접근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저는 이제 제가 단연간 이제 6학년, 이제 중학년, 저학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효율적인 아.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는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 습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읽기 독립이 안 된 아이들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읽기 독립이 안 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글쓰기도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습관을 들이려면 반드시 이렇게 읽기와 책 읽기와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히면서 따라쓰기를 하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문장을 이렇게 베껴 쓰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장면 중에 있는 문장을 쓰게 하고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애들이 써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글쓰기는 재밌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좀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재밌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글을 한글을 쓸 때 그냥 종이다 안 쓰고 이렇게 풍선에다 쓰게 하고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어떤 부채물을 쓰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클레이로 글씨를 표현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이제 8단어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읽고 이렇게 A4 용지를 3번 접어서 8개 중요한 단어를 쓰는다든지 빙고놀이랄지 이렇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그런 거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활동 자체에 아이들이 네네. 참여하고 또 다양한 감각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흥미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할 때도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겹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렇게 국어 과목이 이렇게 시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통합교육 활동이 강조되고 이제 문해력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접근하면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식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애들이 막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요즘 뭐 판다, 뭐 코알라, 햄스터, 토끼, 강아지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야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은 좀 이런 다양한 재밌는 놀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도 막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뭐 우리가 꼬리따기 말놀이, 말덧붙이기 놀이, 뭐 말주고받기 놀이, 다양한 말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저학년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중학년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제 편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3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또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이미 싫어하는 아이들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 글쓰기를 싫어해요. 네, 제가 이렇게 맡아보면. 그래서 그런 한 애는 아이들이 굉장히 하나를 던져주면 열을 아는데 어떤 애는 막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뭐라고 많이 썼는데 똑같은 말을 연물문장 쓸 정도로 그래서 쓰기를 시켜보면 약간 흑백 TV를 보는 듯한 느낌 아이들 글이요. 색깔이 없고. 예, 자기만의 생각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학원, 집, 뭐 학교 이렇게 학원 많이 다니고 너무 이렇게 지식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성이라든가 자기만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렇게 자 우리 한번 포스트잇 글쓰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주제로 그렇게 재미있는 글쓰기나 재미있는 활동, 7교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는 거. 3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생각이 좀 깊어져서 좀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하여 글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오는 사람 주제로 글을 써보게 한다든가 내가 뭐 어디에 갔다면 이렇게 상상 글쓰기를 재밌어 하고요. 좀 3, 4학년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책 수준을 좀 높이고 좀 다양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은 많이 읽는데 애들이 글은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저학년처럼 이렇게 책 읽고 이제 독서 기록 카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 생각을 이제 한두 문장 더 쓰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지금 재작년 친구들은 학급 문집을 이제 1년에 2번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들 글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 진짜 맑고 이 솔직하고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탁 찌르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적 표현을 이렇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오감을 표현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은 굉장히 글이 살아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아이들 심상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렇게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것도, 솜털 같은 수박,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란 노른자 같은 민들레가 뭐 이렇게 풀 피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3학년까지도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관찰과 체험과 활동을 시키면서 글쓰기를 접근하면 아이들이 어떤 주제만 딱 던져주면 그냥 오감 가득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3학년 담임인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감각적 표현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활용해갖고 글쓰기를 되게 재밌어하고 저는 또 동시로 이렇게 아이를 지도해서 그런지 그런 감각적 표현과 동시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아직까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3학년 친구들에게는 또 추천할 만한 활동이 이제 동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지금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그것을 누가해서 계속 읽게 하면 이제 한 1학기 말 되면 아이들이 동시를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 속에 있는 운율과 그 시 속에 있는 어휘와 그 느낌과 감성을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3학년 아이들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3학년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간극이 굉장히 많이 큰일 났습니다.
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거나 이렇게 한두 줄 쓰는 거나 뭐 열 몇 줄 쓰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참 이렇게 어떻게 다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무조건 이렇게 책 읽고 한 줄 쓰기로 이렇게 책 읽고 쓰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 이제 6학년 아이들은 좀 이게 글쓰기와 독서가 공부와 관련된다, 학업과 관련된다, 나의 미래 장래 희망과 꿈과 관련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아이들이 글씨도 바르게 쓰고 적극적으로 쓰려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좀 많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벤카슨, 신의 손 벤카슨, 뭐 오프라 윈프리, 뭐 또 이렇게 케이트 윈슬렛, 뭐 이렇게 굉장히 글쓰기를 통해 세종대왕, 뭐 박은주, 오프라 윈프리처럼 정말 불우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아이들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에 글쓰기에 독서에 진심이 되거든요. 몇 권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깊이 있게 읽히게 하면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하면 굉장히 토론 글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뭐 파뮤라든가 GMO라든가 요즘 기후변화 같은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글쓰기하고 토론하면 아주 교실이 불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차 접근하고 이렇게 온책 읽기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가지고 온책 읽기를 했는데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걸 아이들이 이제 연극 대본을 만들어서 실제 모든 별로 만들어서 연극을 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운 수업은 처음이다. 저 책에서 읽고 되게 뭉클했어요. 네. 저도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작가가 되어서 직접 글을 쓰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직접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하니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중고학년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좀 제가 이렇게 독서 의욕이나 글쓰기 의욕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극했던 그런 활동 중에 하나는 독서 편지 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쓰는데 내가 책을 읽은 것을 누구에게 소개를 하는 게 독서 편지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쵸, 맞아. 네, 또 작가에게 쓸 수도 있고 또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일기 쓸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 주인공이 미래에 가서 몇십 년 후에 미래가 돼 쓸 수 있고 근데 이런 활동들은 1학년도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쓰고 나서 그렇게 쓰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부모님에게 댓글을 받아오게 해요. 독서 편지 쓰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쓰면 그것을 1년 동안 하면 아이들이 글 쓰는 활동을 너무 재밌어해요. 이렇게 그쵸. 이제 그만해도 돼, 시간 없어, 안 해도 돼, 이번 주 안 해도 돼. 아니요, 하고 싶어요. 왜 제발 내주면 안 돼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6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바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서 편지에 이렇게 마력이 있구나. 근데 부모님이 댓글을 받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A4 용지 한 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한 줄을 댓글로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냥 좋아요, 굿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런 칭찬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은 친구들은 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또 내 생각을 더 끄집어내서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좀 이 모든 것 위에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이게 시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글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걸 답을 좀 이렇게 바깥에서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해력 향상 글쓰기, 창의력 향상 글쓰기, 뭐 사고력 막
항상 문제집 왜 글쓰기. 이렇게 많아요? 막 다 문제집이더라고요. 왜냐면 제목만 붙이면 다 문제예요. 뭐 이렇게 문해 이렇게 향상시키는 게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하는 글쓰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글쓰기.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부모님께서 신경 쓰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글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타의적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가치관, 친구의 생각대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쓰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쓰는 거, 맞아. 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좀 삶을 좀 가꾸면서 글을 썼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네. 노하우가 여기에 잔뜩 있거든요. 자,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주변에 이제 엄마 친구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아이들도 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 아이는 책 안 읽어요. 우리 아이는 글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녀는 네. 이제 분명히 엄마 아빠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아이들이 글쓰기를 막 싫어하는 애들 막 머리를 쥐뜯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몰 스텝의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가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거부한대요. 저는 아이들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거부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솔직한 표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들아 이거 책 읽고 한 줄 어때? 10분 어때? 좋아요. 얘들아 포스트잇 글쓰기 어때? 좋아요. 얘들아 이 조그마한 수첩 어때? 좋아요. 뭐 그러는데 막상 애들한테 이렇게 포스트잇을 조그마한 걸 주면 한 장 더 달래요. 막 쓸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막 글씨가 깨알처럼 쓰여서 얘들아 안 되겠어. 다음에는 포스트잇 말고 이보다 조금 큰 종이를 줘야 되겠어.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서 종이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아이가 이렇게 그 마음을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 성장 능력, 정말 자기들은 이렇게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 없어요. 한 명도 없고요. 다 글을 잘 쓰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정말 탁월해지길 원하고 최고가 되길 원하고 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고 저는 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훈련이 덜 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너무 바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했는데 한 친구가 진정한 9살이란 학원을 6개 다닐 수 있어야 해. 그렇게 쓴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건 약과예요. 학원을 10개 다닌다는 친구도 봤어요. 이제 물론 학습지 포함이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도 하겠다고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니겠지만 네. 아이가 좀 지쳐라고 해요. 그래서 좀 글 쓰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 깊이가 덜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바쁘지 않은가. 예, 아이가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이렇게 다녀야 될 학업, 네. 학교 외에 과외로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다니면 되게 지쳐서 뭔가 에너지를 네. 이렇게 쏟기를 어려워할 것 같아요. 좀 그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 쓸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시간이고. 네네. 또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글쓰기가 문해력, 사고력이 네. 최고다 해서 막 글쓰기를 시키시는데 너 이거 글이라고 썼어? 아, 다시 써. 또 글쓰기가 이게 뭐야? 판단을 또 들어가고. 네, 막 이렇게 막뭐 알아보지 못하겠으면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막 평가가 바로 들어가고 막 너 이거 이 맞춤법이 맞아. 이게 뭐야? 너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제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 과거. 네네. 그 담임 열정 선생님 많은. 보고 계시죠? 이제 막 아이가 이렇게 글쓰기에 싹을 틔우기 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이 나오면 이렇게 바람과 햇볕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네. 아예 그 싹을 자르는 잘라버려. 거죠. 예. 좀 너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모님은 선생님은 옳은 말을 했지만 막 움츠러들잖아요. 자꾸 틀렸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게 되면 저절로 저는 저희 두 아이도 그랬고 받아쓰기는 해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건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그 아이가 쓴 글을 이렇게 심사위원이 아니라 팬으로서 네.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칭찬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기분 좋아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읽기 독립이 안 된 친구들은 네. 이렇게 글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왜 글쓰기는 싫어할까요? 이렇게 보면 네. 만화책만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나 독해력 이런 문장 구성력이 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좀 그걸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저학년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좀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지만 중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감을 이용한 좀 그런 글쓰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예,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구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진짜 기발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하고 막 굉장히 흡족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장미꽃을 덩굴 장미꽃을 이렇게 관찰했어요. 근데 장미꽃이 예쁘다, 네. 빨갛다, 예쁘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빨간 장미꽃이 무엇처럼 느꼈어? 그러면 어떤 것처럼 느꼈니?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얼굴이 자주 빨개지거든요. 제 빨간 볼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럼 그걸 한번 써봐. 뭐 학교 담장에 핀 장미꽃 내 빨간 볼 같네. 오, 잘했어. 이제 그러면 너는 이것을 누구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저 자신한테요. 우와, 멋있다. 그래. 나 자신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아마 그런 종류의 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흡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한 것을 대화하고 질문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다운 감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좀 제가 질문을 하면서 끌어내주는 네, 거네요. 뭐 이렇게 질문을 무엇을 하나요? 책을 보니까 하브루타 질문을 하라고 하시던데요. 외우질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들었니? 어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가 났니? 어떤 맛이 났니? 뭐 이렇게 촉감이 어때? 이렇게 사실적인 질문만 해도 맞아.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흉내내는 말을 2개 이상 넣어보세요. 그러면 좀 생동감 있고 또 이제 3, 4학년 뭐처럼 생겼다라고 비유법을 해보세요. 너는 이것을 네가 본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해봐.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해봐.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눈으로 못 봐. 귀로 듣는 것처럼 설명해봐. 그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관찰 표현이 더욱 세밀해지고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또 생동감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저희도 악기 배우는 것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간을 정해서 10분. 10분이야 매일.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네. 아니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쓰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가 그냥 지겹고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저희 반 애들도 1년이 지났더니 네. 글쓰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정말 365일 학교 나오고 싶다. 그 말이 최고죠. 야. 네. 190일도 아니고 300일. 네네, 365일. 방학도 필요 없다. 네네. 학원 와.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선생님과는 이제 몇 년 계속 지겹지 않다. 늘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 줄이다 쓰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이 쓴 글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맞아요. 그 자기를 그냥 부모님이 사실은 이렇게 어쩌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포스트잇 글씨 써주면 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어디서 배웠구나. 막 이렇게 뭐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제가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막 그걸 좀 적용해서 갑자기 쓰려고 했더니 노노노 어머니 그런 어색한 행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아이들이 책을 읽고 쓰든 글을 쓰든 이게 댓글을 받으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글씨체가 달라져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배운 공책을 썼는데 나중에는 막 곁에서 보시던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배운 공책 같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줄 이렇게 썼던 것도 나중에는 막 공책 한쪽 이렇게 부모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애의 글씨가 애 글 내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중요하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작가잖아요. 네. 6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계속해서 쓰는데 아무도 우쭈쭈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가끔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불러도 주시지만 아이들은 글쎄요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런 글을 썼으니 엄마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네, 독서기로 카드를 하든 배운 공책을 쓰든 일기를 쓰든 독서 편지를 하든 부모님이 이렇게 그런 댓글을 해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명심해야겠습니다. 네네. 칭찬 댓글. 그래서 네. 좀 소통의 도구를 좀 가족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게시판에다, 코르크 게시판에다가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지? 뭐 수고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하렴, 뭐 아니면 도시락이 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아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 무명 작가의 삶을 예,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얼마든지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좀 글쓰기를 싫어하거나 좀 글쓰기를 어려워하거나 아직 훈련이 덜 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천천히 즐겁게 아이들 마음 편에 서서 좀 부모님이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과 이제 글을 네. 쓴 그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쓴 거에 댓글을 달아주는데 제가 글쓰기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그냥 확인하느라 너 썼어 안 썼어. 맞아요. 그럴 때는 애들이 그냥 제가 예를 들어 확인 도장을 찍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은 거고 내 글에 대한 이분이 관심이 있나 없나를 전혀 체크가 안 되죠. 그쵸. 근데 애들한테 이제 댓글을 하나씩 이제 달아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댓글을 더 기다리고 열심히. 그다음에 댓글이 모르고 이렇게 안 썼을 경우 선생님 왜 댓글 없는 거예요? 남학생들 맞아. 오, 진짜 남학생들도. 이렇게 네. 격려받고 자기가 한 것에 네.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근데 진짜 댓글 하나가 엄청나게 아이들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초등학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독서록 2편, 일기 3편 저희 아이들 때는 그렇게 써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아이도 되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전 나요. 예전에 네. 버스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어떤 선생님을 봤는데 그분은 아이들의 일기장을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댓글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진짜 감동이었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교사가 돼서 네. 막상 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맞아. 이렇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주고 싶은데, 사실은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모두 그러실 거예요. 정말 한 줄이라도 써주고 싶은데,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1만 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손을 빌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 댓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네, 저희 부모님께 갑자기 과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네. 진짜 아이들은 뭐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군가의 이렇게 댓글 하나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10분 완성 초등 글쓰기 유독 그 3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왜 그 10분을 강조하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마법과 같더라고요. 자, 쉬는 시간도 10분이잖아요. 그래요? 아이들은 그 10분 동안 충분히 놀아요. 아우. 또 행복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또 10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하기에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10분만 글 쓰자 그러면은 좋아요. 흔쾌히.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 10분 독서하자. 그래도 애들이 흔쾌히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이란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력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고 네. 그리고 1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네. 10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10분이 뭐 이렇게 2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분으로 완성된다. 그냥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완성 좋아하잖아요. 네. 네. 완성이란 글씨 되게 느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데 10분으로 완성된다는 건 정말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하는 10분 글쓰기는 이제 경험하기. 일단 저는 이제 책 읽기는 책을 텍스트를 소리내어서 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경험하기입니다.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공부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기가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막연해요. 뭘 쓰나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뭘 쓰나요? 그러면은 오감 체험 질문을
하거든요. 무엇을 봤어요? 사실적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답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감정이 어땠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면 막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오감 체험 이제 질문을 하고 새로운 거 알게 된 게 뭐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네. 이제 저희 반 글쓰기 공책이 새알심 공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새알심 써요? 그러면 와. 그래 새롭게 알게 된 내 생각, 내 마음, 내 새롭게 알게 된 거 쓰면 돼. 그러면 애들이 거침이 없거든요. 와. 그래서 새알심이라는 공책에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일기를 어떻게 써요? 맨날 그러거든요. 일기를 어떻게 써요? 막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누무생느 그러면 우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나요? 누무생느 조금 프랑스 말 같은데 그렇게 이제 외우게 시키고 어떻게 쓰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흉내내는 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보라고 하고 비유법, 너는 뭐처럼 느꼈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치기 놀이를 했으면 진치기 달렸잖아요. 너는 뭐처럼 달렸니? 치타처럼 쌩쌩 달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굉장히 재밌게 쓰거든요. 네. 중간중간 미션을 이렇게. 네, 미션을 예, 먼저 체험하고 생각하고 글 쓸 때 그거를 저는 주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3학년, 지금 2학년은 좀 어려워서 안 쓰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배운 공책을 쓸 때 날단학공소 공책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날짜, 단원, 학습 문제, 공부한 내용, 소감, 또 이제 더 시간 되면 질문, 날단, 학공소, 질. 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거침없이 날짜 쓰고 날씨도 조금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예시를 들어주고 이렇게 쓰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10분 글쓰기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막 이렇게 큰 종이 주지 마시고 또 막 글 줄 막 많은 거 주면 애들이 싫다고 해요.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막 조그마한 걸 주면 갖고 다니면서 쓰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글을 쓰면 거의 뭐 한 100편이 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급 문집을 내고 이제 북크크에서 출간해서 이제 아이들이 진정한 이제 꼬마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제 마음에 이렇게 저는 독자가 되고 아이들이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하고 통화해서 이제 작년 친구들 동생이 저희 반에 3명이 왔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직도 감동이에요. 그래서 종업식 하는 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오늘부터 일기 1일이에요.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네, 그 공책을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진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선생님 1년이 입바람 후 하고 불듯이 지나가고 솜사탕이 물에 사르르 녹듯이 1년이 흘렀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참 삶은 되게 고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험하기를 시켰는데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텃밭이 있어서 수박, 복수박도 키워보고 수박 화채도 만들어 먹고 토마토, 오이 뭐 다양한 이제 탓밭도 가꾸면서 그걸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글로 담아서 이제 글이 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그 마음이 저한테도 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글쓰기의 이제 좋은 점은 네.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자아상을 갖고 네. 정말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말 저기 에릭슨이 말한 그런 근면감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부모님한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녀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네. 또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니까 네. 글쓰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문제를 어, 해결하고 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이제 네. 싸움이 어. 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화로운 학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네. 서로가 이렇게 삼위일체 서로가 와. 행복한 그렇네요. 그런 교실이 되지 않을까 와.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 두 분은 꼬마 작가 만들기 전문가시네요. 우와,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또 네네. 누구 통하고. 작가의 세계. 세계. 근데 또 자녀가 2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의대를 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아, 네. 있습니다. 지금, 네. 4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맨날 헷갈려요. 그렇구나. 네, 네, 네. 그 또 그 자녀분이 이를 또 글쓰기와 접목해서 또 효과를 네. 아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가정에서 아. 또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습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오. 습관.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네. 이렇게 물고기를 계속 먹여줄 수 없잖아요. 네. 물고기를 잡아 잡는 먹는 거. 방법을.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일일이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예. 그래서 학교 애들도 스스로 이렇게 하듯이 좀 저희 두 자녀는 좀 했던 것 중에 그 중요한 거는 책 읽기 네. 그리고 글쓰기인데 이제 도서관 옆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었고요. 아이가 한글을 익혔을 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책을 읽고 그걸 읽은 다음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독후 활동지 그거를 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저 초등 하루 10분 독서 독립에 주혜라는 친구가 쓴 게 그게 유치원 때 쓴 거거든요. 와. 네. 지금 봐도 기특해요. 네. 와. 7살 때 쓴 건데, 그냥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할 때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해가지고 네가 다 해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떤 걸 하고 싶니 이렇게 그렇게 선택할 수 선택하게끔 있게. 네. 예, 그렇게 해서 독후 활동지를 했고 일기 쓰기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기 쓰기하고 독후감 쓰기는 저보다는 저희 담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네. 숙제를 꾸준히 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댓글도 다 잘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두 자녀를 담임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와. 그 당시에는 뭐 일주일에 독서록 2편, 일기 쓰기 3편, 아우 애들이 막 다 썼습니다. 하기는 해, 다. 학교 갈 네네. 시간에 이러면서. 네, 맞아요. 부작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싶어서 열심히 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논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논술 글쓰기를 했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공부할 때나 이제 취업 이제 중인데 그때 엄마하고 같이 공부했던 글쓰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야. 해요. 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 네.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글쓰기 그렇죠. 습관, 독서 습관을 습관으로. 예, 들게 해주는 게 네.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 저도 이제
저희 둥이들이랑 같이 산책하거나 이러면 관찰을 좀 많이 해요. 네네, 맞아요. 저거 봐봐, 오늘도 오면서 네네. 너무 예쁜 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새를 보면서 예쁘다, 뭐 털은 무슨 옥색이고 막 얘기하는데 똥을 쭉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소재가 빵 터지고.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요. 하시는 그게 어떤 그렇죠. 건지 딱 느껴지니까 너무 네, 재밌고. 맞아요. 관찰 네. 글쓰기의 기초 네.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박우진 선생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작가로서 교사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네. 저의 목표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제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첫째는. 그래서 좀 아이들이 교실에서 좀 행복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잘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긍지를 느끼면서 나 삶을 좀 가꾸면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시키고 싶고요. 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꿈이 있다면 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그 동화책을 한 번은 꼭 쓰고 싶다. 네. 좀 근데 저랑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죠.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합니다. 오감으로 쓰시면 오감으로 됩니다. 풀어가시고. 저는 이제 전인적인 삶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이제 사랑하고 좀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건강한 먹거리, 이 건강한 약초. 네, 제가 창조의 기쁨을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심기 제 2의 꿈터에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약초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뭔가 마음이 쉬고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장소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그곳에 가면 또 글도 한 편 쓰고. 네네. 오, 막 네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벌써 이렇게 메리골드 꽃차 많이 생산했습니다. 오늘 운주 드림파크네요. 네, 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런 풍겨 나오는 향과 그 꿈꾸는 삶이. 와. 아주 솜털 같습니다. 네,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글쓰기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 선생님 말씀하셨던 생활 속에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글쓰기 해봐요. 지금까지 박은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